조용. 제가 오늘 여러분 보시기에 돈 좀 들여서 선글라스 하나 끼고 나왔는데 세상이 보기 싫어서 안경을 썼더니 그래도 미운 놈은 계속 보입니다. 이 안경을 영어로는 선글라스, 한국말의 순수한 말은 간장 안경. 벗고 나니까 이제 애국자들이 보이네.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국본이 됐든 어디가 됐든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태극기 세력들이 모두 한데 뭉쳐야 될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통합집회가 24일, 27일 앞으로 수시로 열릴 텐데,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태극기를 들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이제까지 등을 돌리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했던 그 어느 누구라도 우리는 하나같이 태극기 세력을 인정하고 지나간 과거를 모두 버리고 예전의 그 모습대로 모두가 한데 뭉쳐야 됩니다. 특정 국회의원도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내가 저 국회의원을 존경한다는 마음으로 계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내가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조만간 보수를 대변하는 대통령 후보 손상대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김모씨를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손상대를 도저히 안 찍어주겠다. 나는 조모씨를 좋아하니까 손상대를 안 찍어주겠다. 나는 항모씨가 좋으니까 안 찍어주겠다. 이게 바로 보수의 분열을 자초하는 겁니다. 지금 좌파들이 저희들 보고 박반이 뭐니 이렇게 몰아붙인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바로 보수의 리더자를 뽑았던 그날이 되면 너희들이 정치적 색채 때문에 모조리 분열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자, 누가 돼도 좋겠다, 누가 되면 좋겠나, 저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만 갖고 계시다가 모든 태극기 세력이 한 마음으로 뭉쳐져서 지난 과거를 모두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목적 하나, 이 정부의 이게 또 얘기하려니까 또 잡혀가겠네 이거. 이런 무소불위를 뚫어내고 망가진 보수를 재건하고 잃어버린 정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도자 중에 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는 태극기를 든 모든 세력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기는 어렵겠지만 2016년 11월 19일에 원래의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이제는 정치 때문에 망가지거나 정치인 때문에 망가지거나 권력 때문에 망가지는 이런 태극기 세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이 잘못된 적폐들 모조리 돌아내고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애국심이 출중한 여러분들의 이 애국심을 젊은 아이들에게 물려줘서 영광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남북 간의 문제, 한미 간의 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지옥으로 빠뜨릴 수 있는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환경론자들의 꼬임에 속아서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고 그 대신 태양광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로 대한민국의 전기를 충당하겠다는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천몇백 명이 죽었다. 일본 원전 사고 때 지진이 일어나서 원전이 망가졌다. 아닙니다. 일본 원전 사고는 지진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 쓰나미로 인해서 원전에게 물이 들어서 문제가 생긴 거고 죽은 사람들도 모두 쓰나미로 인해서 죽은 걸 가지고 환경론자들이 지금 원전 일본의 그 원전 사고가 이렇게 위험하니까 한국에 원전을 세워야 된다.
이래서 탈원전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중지하고 폐지하겠답니다.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가 무섭고 무시무시하고 사람을 잡는다면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세울 것이 아니라 바로 중국의 동해안에 세워지고 있는 원자력 150기를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얼마나 원자력 정책에 무지하고 얼마나 국가 정책을 엉터리로 만들었으면 이런 결과로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으려고 합니까?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득 주도 성장이다, 뭐 최저임금 인상이다,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것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이 망가졌고 자동차 산업이 망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삼성을 필두로 한 전자 산업이 망가지면 전 세계에 내놓은 대한민국의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은 원자력 산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신무정 하나 없이 애국심 하나 없이 원자력에 대한 지식 하나도 없이 못난 저 핵 반대론자 그리고 환경론자 이런 인간들이 영화를 만들고 얄팍한 말로 대통령의 길을 간질하니까 아이고야 이거 뭐 되는구나 표 몇 장 얻으려고 어떻게 30년간 쌓아온 전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100% 국산에 성공한 미국과 영국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을 어떻게 한순간에 저기에 수렁에 던질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촛불이 아니라 태극기가 아니라 남녀가 아니라 여야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나서서 이걸 중지시켜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20대 청년들이 거지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대한민국의 20대 30대 40대 청년들은 들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망가지면 이제 바로 너희들이 노숙자로 서울역 용산역 아니 저 제주도역까지 너희들이 거지권을 면치 못할 텐데 어떻게 이 얄팍한 정책 하나 이 잘못된 정책 하나 이 거짓말의 정책 하나도 너희들 손으로 지적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냐. 너무 세게 나갔나? 괜찮아요? 국정감사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른미래당의 하태경이란 사람이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모든 태극기 세력을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태극기를 들고 있는 수많은 애국자들을 헌법을 파괴하는 이런 사람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태극기를 들으라 할 때는 촛불을 들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태극기를 국민에게 돌려달랍니다. 태극기를 들지 않는 국민들이 태극기를 돌려달라는 이런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자를 그냥 두고는 도저히 대한민국은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힘을 모아서 고소 고발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이런 자들은 단죄를 해야 됩니다. 윤상현 의원이 태극기 든 사람을 매도하지 말라고 했더니 하태경이가 윤상현 의원 보고 정계를 은퇴하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 태극기를 들지 말고 뭐 인공기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입이 뚫렸다고 함부로 얘기하는 자를 잡아가지 않고 나라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해서 목소리 좀 높였다고 왜 나만 잡아가냐 이거야. 지금 맑게나 하고 그동안 싫은 소리 많이 했던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든 우파 세력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서청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이것도 세게 나가다 또 잡혀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하여간 무슨 말을 좀 하려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걸려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유튜브 방송에서 공격을 하니까 듣기는 싫은 모양입니다.
모든 좌파들이 달려들어서 세상에 이제 출발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유튜브 방송을 작살내려고 난리법석을 떱니다. 그런데 제가 죽겠습니까? 명색이 서청대 수석 졸업한 난데 어떻게 너희들이 함부로 나를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도 조심해야죠. 앞으로 여러분,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돌을 던져도 좋고 매질을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과연 태극기를 드는 이 우파 세력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언제까지 태극기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건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조만간 박사학위를 받을 예정입니다. 싫은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목표를 보고 가야 되느냐. 좌파들은 목표가 정해지면 적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거짓말이 됐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 않고 목표까지 갑니다. 그러나 보수나 우파들은 그 목표로 가기 전에 미운 놈과 등을 돌리고 아니면 욕을 하고 서로 상대편 적군을 보고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싸움을 붙어서 난리예요. 오늘부터 모든 우파 세력은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에서 모든 싸움을 중지하십시오. 그리고 전 태극기를 단 애국 국민들은 국군이 애국당을 욕하고 애국당이 일파만파를 욕하고 일파만파가 국군을 욕하는 이런 것도 오늘부로 모두 중지하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단 하나로 뭉쳐서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구출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망가져가는 대자 뺄까? 대자 내인데 대자가 있어요. 한국당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지리멸렬한 한국당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새로운 무슨 조직체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도 안 된다면 김무수하고 김성태하고 둘은 좀 내보내라. 여기에 즐거워하시면 안 돼요. 때에 따라서는 그런 인간들도 우리가 한손에 움켜쥐고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다 강구를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내리고 원점으로 돌아서서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태극기를 들었던 그 시간을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식이 돼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저한테 욕을 하십시오. 왜? 내가 여기서 만약에 무슨 전법을 얘기해버리면 금방 좌파에 가서 엉뚱한 소리가 나와서 얘기는 못하겠는데 전략과 전술이 하나도 없는 싸움에서는 100% 지게 돼 있습니다. 전략과 전술이 농후하더라도 그 리더자가 제대로 리더를 하지 못하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망가 자빠지듯이 이런 꼴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망가진 이 보수를 불법이 흩어진 이 우파 세력을 누구 하나 스스로 하나로 뭉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부하는 동안 1년 7일 동안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맞죠? 이제 결집의 그날이 다가옵니다. 누가 하니까 나는 못 간다. 어느 단체가 하니까 나는 못 간다. 이런 걸 모두 버리시고 국본이 하든 일파만파가 하든 애국당이 하든 손상대가 하든 김상대가 하든 송상대가 하든 어떤 이유가 돼도 하나로 뭉쳐야 되는 이런 이유가 있다면 모조리 나오십시오. 집에 태극기가 없으면 손수건이나 들고 나오시고 미처 태극기를 못 들고 나면 후라이팬이라도 들고 나와서 숟가락으로 두드러대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또다시 원래 모습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아줌마밖에 없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분발하셔야 됩니다. 남자들은 집에 가서 밥 안 주면 사 먹으면 되지만
여자분들은 집에 가서 남편 밥 해줘야 돼. 애들 밥 해줘야 돼. 자기도 먹어야 돼. 그러고도 가정을 버리고 여기 나와서 저렇게 애국하시는 저 아주머니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잘생겼나. 얼마나 잘생겼어. 제가 TV에 나온 거 잘 보면 아십니다. 좌파 이런 여성들, 또 여성 비하 발언이라 그래요. 그 여성들하고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하시는 이 여성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여기는 행복이 가득하고 거기는 불만이 가득해. 불만. 나라가 잘 되려면 세상의 불만 세력을 모두 걷어내야 됩니다.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적폐청산에 일어난 강성노조, 대한민국의 적폐에 이혼한 기레기 언론들, 대한민국의 적폐 사모는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요거는 다음 연설 때 제가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숙제예요, 숙제. 자, 여러분, 이제 24일, 27일 여러분이 좋아하시던 이제 그 태극기 집회 종합판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제는 혼자 나오실 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돌아섰습니다. 아, 잘못됐다, 실망이다, 이 정부가 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손에 손을 잡고 2016년 11월 19일 서울역에서 처음 우리가 집회를 하던 그 마음, 그 정신, 그 몸으로 모두가 하나로 뭉칩시다. 잠시 간장 안경을 쓰고 내려가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